반갑습니다. 소개한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정신의학과 마약 중독 치료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도의천병원의 병원장이자 경기도 마약 중독 치료센터의 센터장인 윤영아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바로 이곳에서 전공생을 하진 않았고요. 실습을 나오고 또 이곳에서 전문의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20년에 보니까 건물이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모습을 보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권역치료보호기관의 역할이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주제를 맡았는데, 그 역할 중에서 저희 경기도 마약중독치료센터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권역치료보호기관의 역할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방향성을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5가지로 좀 나눠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역할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치료기관의 역할, 우리 보시면요, 첫 번째로 치료 접근성 확보입니다. 권역치료보호기관은요, 거점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독치료 및 재활의 거점 기능 수행 및 지역사회 안전한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권역 내 위기 대응과 전문화된 장단기 입원 치료 및 치료 재활 활로를 개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세 번째는 권역 내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치료 응답이 가능한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네 번째, 경제적 지리적 이유로 치료가 어려운 중독자들에게 치료 보호 사업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의료기관, 재활센터, 경찰, 법원, 보호관찰소, 지자체 등과 체계적인 네트워크 운영이 필요합니다. 제가 경기도 마약중독치료센터를 세울 때 가장 주장했던 것이 있거든요.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에 꾸준히 저희가 건의해서 경기도에서 경기도 마약류 중독 대응 협의회체를 처음으로 제가 했습니다. 처음에 그때 왔을 때 경찰도 오고 또 보호관찰소도 오고 지자체도 오고 의회도 오고 병원도 왔습니다. 2시간 동안 치열하게 서로 이야기 나누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물론 결론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제 처벌 위주에서 치료 위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과학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권역치료보호기관의 역할 중에서 표준화된 전문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해독, 집중 입원, 낙병원, 재활 프로그램 등을 권역 차원에서 표준화된 자격을 통해 제공해야 되며, 단순 영리 추구를 위한 입퇴원 반복이 아닌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라는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여기다 제가 중요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2가지로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24년 7월 2일 날 첫 환자를 받았습니다. 7월 3일 날 2번째 환자를 받았습니다. 참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약 치료는 잘 안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잘 될까? 이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7월 2일 날 입원한 환자가 저희 병원에 3개월 입원했고요. 7월 3일 입원한 환자가 저희 병원에 6개월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퇴원해서 매주마다 병원에 와서 검사하고 상담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항상 1번, 제가 화이트 1번, 화이트 2번하고 지정했는데 항상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실패하면 우리는 끝난다. 항상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참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1번, 2번이 1개월, 3개월, 6개월, 지금 9개월 동안 계속 간약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1번과 2번이 정착이 되니까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됐고요. 지금 8번, 9번, 10번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불확실성의 인내라는 부분에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참았더니 하나씩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봅니다. 아직도 제가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불확실성의 인내가 뭐냐면요, 이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투자되는데 수익성이 있을까? 이거에 대한 항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공공사업이라 할지라도 수익성이 없다면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2024년 6월 달부터 외래부터 시작해서 올해 1년 동안 제가 수익 통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 마이너스로 생각할 줄 알았는데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에서 인정해 주셔서
저희가 남성병상 10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병상 10병상 확장해서 지금 운영하려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저는 불확실성의 인내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그런 이태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참고 인내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혹시 제 뒤에 마약 중독센터를 만드시는 분들에게 그런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또 표준화된 전문 서비스 제공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전문 인력과 시설 확보를 통한 다학적인 접근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하는 한편 단일 학문으로 해결하려는 중독 분야에서 혁신적인 치료 재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 12월 달에 미국 동부 지역에 마약 중독 치료에 대한 어떤 모범 사례를 하기 위해서 가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가서 그 단체에 가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마약 치료가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중독 전문가가 이럽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방법을 찾아보면 분명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2024년 7월달부터 시작했고 2025년 7월달까지 열심히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은 방법은 치료, 재활, 회복 모델입니다. 추후에도 제가 잠깐 발표하겠지만 이 치료, 재활, 회복 모델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녀가는 부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서 설명했지만 치료, 재활, 회복의 모델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권역치료보호기관의 역할 중 세 번째는 지역사회 연계 및 조정자 역할입니다. 보호관찰소, 경찰, 재활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한 퇴원 후 지속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안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원내 전문 사례관리팀을 운영해야 합니다. 세 번째, 중독자 가족, 지역사회 주민 대상 교육과 상담을 통해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해야 합니다. 밑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경기도 통합 치료 재활 회복 시스템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모시도는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마약 중독 치료센터의 시스템입니다. 환자는 입원부터 퇴원부터 재발까지 어느 과정에서도 보는 사례 관리자의 가족들의 관계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촘촘하게 구성했습니다. 재발을 완벽하게 당하지 못하더라도 재발했을 때 다시 치료기관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시도에서 환자는 어느 위치에 있건 치료, 재활, 회복 시스템 안에 존재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 치료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옵션은 다양할수록 좋지만 환자를 중심으로 옵션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권역치료보호기관의 역할 중 네 번째는 연구, 교육, 정책 지원입니다. 권역 내 중독 현황 분석과 재활 모델 개발, 성과 연구를 통해서 국가 정책 수립에 기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에 이런 분들을 끊임없이 저희가 제시하고, 조그마한 결실이지만 저희가 경기도에 조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과되었고 이 조례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여러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교육 및 정책 개발을 위해서 제가 경기도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법치료재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당 서울대병원과 함께 마약 환자에서 치형, 간염 환자들의 유병률에 대한 연구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 교육 및 정책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퇴보하게 되고 더 이상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사회 안전망 강화입니다. 공공기관은 사회적 안전망을 역할을 담당하며 치료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고 위기상황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발굴, 응급 대응 치료 재활, 사회복귀 즉 치료, 재활, 회복의 전 과정에 끊임없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다기관 협력도의 조정자로서 공공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면밀한 사회 관리를 통한 지속관리, 재범, 재발 방지와 사회적 회복을 위한 사회적 의무 수행, 정책 지원과 연구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활동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초반기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혼자 힘으로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병원과 기관과 의회와 법을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합치해서 해야지만 이 마약 중독 치료를 해결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026년 6월 경기도 마약 중독 치료를 계속 위해 되돌아보면 센터 운영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려움을 불확실성의 인내라는 그 부분들을 인내하면서
와서 2026년도에는 여성 병상을 포함 20병상을 제가 준비하고 있고 2027년도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약 중독 센터를 낙병원으로 개조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저 혼자 힘으로 절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같이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좀 감사할 분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마약 중독 치료센터를 운영하면서 행정적인 부분이나 모든 어려운 부분에서 우리 김종석 행정부장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윤아름 선생님, 김성기 팀장님, 여기 참석한 우리 김영훈 사회복지사님들이 노력해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이 합쳐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고민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마약 중독 치료에 올해부터 원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